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그리고 아주 특이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정말 특이한 무기입니다. 이름부터 재밌습니다. 전무후무한 기생전투기입니다. 미국의 XF-85 고블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블린은 유럽 오래된 동화, 신화 이런 데서 나오는 조그만 도깨비 같은 조그만 그런 괴물들이에요. 통통통 뛰어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그런 나쁜 괴물인데 조그마해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자그맣기 때문에 아마도 애칭을 고블린이라고 붙였던 것 같고, 기생 전투기예요. 기생. 어딘가에서 붙어서 다른 큰 어떤 물체에 붙어서 이렇게 서식하는 것을 기생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투기입니다. 자, SF 영화 속 단골 아이템이죠. 공중항공모함입니다. 지금 요즘 아주 인기 있었던, 지금 이제 있었던의 과거형이 되는데, 어벤져스라는 이 시리즈 히어로물에 보면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이런 공중항모가 나와요. 이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찍었던 영화, 어벤져스 영화죠. 마포대교 나오고 이제 그런 건데, 거기에 이런 거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늘 위에 항공모함이 떠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출격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정말 아주 오랫동안 했었던 그런 상상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20세기 후반 또는 21세기 초반에 들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공중항모 아이디어의 시작은 바로 1940년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실제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비행기가 나오면서부터, 그 이전부터 비행기가 나오면서부터 공중항모는 있었죠. 아이디어는.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개발한 것이 1940년대인데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그 공중항모입니다. 자, 미국 또 독일, 나중에는 이제 소련 이런 나라들이 서로 간에, 미국은 독일 베를린을 폭격해야 되고, 미 본토에서 출격해서 독일을 폭격하고, 독일 반대로 미국을 폭격하고, 또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기가 되어서는 미국은 모스크바를 폭격하고, 소련은 또 워싱턴을 폭격하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제 폭격기, ICBM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폭격기로 가서 이제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문제는 폭격기는 만들 수가 있는데 덩치가 무지막지하게 크면 되니까, 그러나 이 폭격기는 기동성이 둔중하기 때문에 적의 전투기의 요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폭격기를 엄호하는 호위 전투기가 필요한데, 적진까지 대륙간을 횡단을 하면서 적진까지 들어가서 때려줄 수 있는 호위 전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36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폭격기를 만들었어요. 미국이. 자, 항속거리가 18,000km가 넘는 폭격기를 도대체 어떤 전투기로 호위한다는 거야. 자, 미국 입장에서는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북극을 싹 돌아가지고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모스크바 때리고, 그리고 쑥 내려가서 터키에 착륙하고, 이제 이런 폭격기는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는 전투기를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떡하지? 이제 하던 차에. 자, 적지 한복판에서 장거리 폭격기를 호위할 전투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미 공군님이 맥도날님을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이 맥도날은 나중에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되었고, 그 맥도날드 더글라스가 F5 팬텀 이런 거 만든 회사죠. 그리고 나중에 보잉이 되었죠. 자, 이 맥도날님을 초대했어요. 자, 이제 모스크바 크렘린 때릴 폭격기는 준비됐는데, 문제는 폭격기 호위할 전투기네. 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맥도날이, 아니, 장거리 항속 능력 갖자고 덩치를 키우면 둔중한 놈이 나오고, 그렇다고 날쌘 기동성 갖자고 덩치를 줄이면 항속거리가 줄어드는 게 문제네요. 물리적인 한계인데 이걸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 공군이 그건, 야, 이런 건 어떨까? 아예 호위 전투기를 폭격기에 매달고 가서 공중에서 띄우고, 그리고는 전투하고 나서 공중에서 회수하는 거야. 어때? 이제 이러니까 맥도날이, 아니, 어디서 지금 공상과학 소설 너무 읽다 오신 거 아니에요? 뭐를 폭격기에 간다고요? 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이러니까 이제 공군이, 어차피 폭격기 주변에서만 비행할 거니까 연료 많이 안 실어도 되잖아. 그럼 전투기 작게 만들면 되지.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맥도날이, 돈 준다니까 하긴 하는데 실패도 제 책임 아닙니다. 일단 할게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개발 작업에 들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설마가 현실로 나왔어요. XF-58 고블린이 탄생했습니다. 1948년도에요. 자, 생긴 거 보십시오. 길이가 4.5m, 날개 포함해서 이제 폭은 6.4m, 그리고
높이는 2.5m, 자체 중량이 1.7톤이에요. 최대 이륙 중량은 2.5톤, 연료를 이제 만재했을 때. 그리고 터보젯 한기, 제트기예요. 초음속 안 되는 아음속 제트기예요. 마하 0.8, 채공 시간은 80분, 그리고 무장은 59경 기관총 내정이에요. 당시는 뭐 미사일로 전투하던 시기는 아니니까 59경, 즉 12.7mm 기관총 내정, 날개 두 개 해서 내정을 달고 이제 전투를 하는 건데, 자, 1.7톤 이러면 요즘 뭐 좀 그 중대형 승용차 정도의 무게가 되죠. 뭐 그랜저 이런 무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용차 하나 매달고 가는 거 지금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그 정도는 뭐 헬기도 요새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문제는 이제 이런 거를 달 수 있는 그 폭격기가 있냐. 그런데 아까 B-36 어마어마하게 큰 B-36 만들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자, 만들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야, 이런 전투기 이러면 고블린이 제격이지. 그래서 이제 고블린이 이거예요. 그 유럽 신화 동화 이런 데 나오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깨비 같은 조그만 통통통통 튀면서 하는 이제 이게 고블린인데, 작으니까. 그런데 이 고블린처럼 떼거지로 모여서 다니진 않아요. 왜? 폭격기 하나에 한 대만 싣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 폭격기 폭탄창에 실려서 적진까지 갑니다. 고블린의 획기적인 운용법인데, 실제로는 B-36 폭격기에 장착을 하려고 만들었지만, 일단 당시 이제 B-29 폭격기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테스트 베드는 B-29 폭격기에다가 이렇게 폭탄창을 잘라서 여기다가 개조를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요. 자, 이렇게 해서 비행 테스트까지 실제로 합니다. 자, 역사적인 첫 공중 발사 실험입니다. 한껏 달아오른 공중 항공모함의 꿈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48년 9월 23일 날 첫 비행 실험을 해요. 이때는 우리나라가 건국하던 그 시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는데, 우리는 건국하던 시기에 미국은 이렇게 공중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비행기를 날려보내는 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 비행 실험합니다. 오, 됐어요. 됐는데 문제는 비행을 시키고 나서 날려보내는 어떻게 날려보내냐. 자, 이렇게 이제 팔이 나오죠. 이렇게 수납되어 있는 팔이 쭉 뻗어서 나와요. 그리고는 여기도 제트 엔진이니까 일단 B-29가 나르고 있으니까 제트 엔진의 에어 인테이크로 공기는 싹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을 돌려요. 공기가 들어오니까 뜨거운 열기를 이제 뒤로 내고 있죠. 그래서 이 제트 엔진도 충분히 이제 에너지를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오케이, 이제 사인을 보내면 여기서 이 분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속도 에너지를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딱 되면 쫙 날아가는, 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그 거블린 같은 이 스타일, 이거는 그러니까 제트 엔진 하나에다가 그 위에다가 껍데기 씌우고 조종석 얹었고 비행은 적당히 할 수 있도록 날개 갖다 붙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엔진 위에다가 그냥 껍데기 갖다 붙인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똥똥하게 생겼어요. 그냥 딱 엔진 크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려보냈는데 날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회수예요. 지금이야 이 공중급유기 이런 걸 통해서 붐도 나오고 이렇게 꽂고 분리하고 이런 거 이제 연습 많이 해봤지만, 이 40년대 기술은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이 B-29 또는 B-36 같은 이 어마어마한 덩치의 폭격기가 위에서 나르고 있으면 이 기류, 이 터뷸런스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런 이 폭격기에 의한 이 터뷸런스뿐만 아니고 하늘에는 자체적인 어떤 그 난기류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저 이렇게 막 난기류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 도킹을 딱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도킹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이 고블린이 그냥 추락할 수가 있고, 또 고블린은 또 잘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팔 때문에 위에 영향이 가서 폭격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게 해보니까 분리해서 비행까지는 하겠는데 이게 다시 도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던 차에 1948년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소련이 이런 거를 내버렸어요. 고블린을 대적하기 도저히 안 되는 미그 15의 대량 배치입니다. 소련이 1948년도에 미그 15라고 하는 이 전투기, 제트 전투기를 대량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고블린 기껏해야 이 B-36이 한 대 데리고 가는데 이 기동성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장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미그 15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고블린 한 대인데 여기는 또 떼거지로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상대가 안 된다. 미그 15한테. 과거에 이제 이 프로펠러 전투기들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이 제트 전투기니까 미그 15 저거 나온다면 이제 끝이다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 생산 개발 1년 만에 시제 전투기 고블린 시제 전투기 세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1년 만에 접었어요. 안 되겠다. 접자. 해가지고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폐기된 고블린 프로젝트인데 이 공중항모의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고블린은 세대를 만들어서 한 대는 추락했고 두 대는 이렇게 박물관에 있는데 역시나 이 박물관에 B-36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가서 이거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치고 너무 큰데 예뻐요. 나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비행기 그리고 아까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블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B-36의 원래 컨셉은 그리고 실제 테스트할 때는 B-29에 이렇게 배에 들어가서 그 B-29, B-36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기생 전투기였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항공모함일까?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날렸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이런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을 모함이라고 항공모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회수까지 제대로 되고 했다면 항공모함이 될 수 있었는데 안 됐죠. 그러나 이제 아직도 항공모함의 꿈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미 국방부에서 공중항모에 대한 개념 연구라는 걸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연구 영역이 발주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의 공중항모는 이제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큰 폭격기 같은 이 비행기에서 이제는 무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를 대량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F-35가 수행하는 발키리 같은 이런 것들. 근데 발키리는 지상에서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중항모니까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B1 또는 B2의 이 폭탄창에 발키리 같은 게 다량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쫙 나가서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전투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항모 정말 언제 확실하게 실전 배치될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블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